네, 프레스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. 채팅장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자,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방송될 신년 대담 방송 녹화를 했는데, 자, 장가희 기자, 설 연휴를 앞두고입니다. 언제 방송되는 거죠? 이번 주 수요일 저녁쯤이면 대통령의 신년 대담 방송이 될 텐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녹화를 했습니다. 이게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KBS 앵커가 질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. 네.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,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하고 약 1년 6개월간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네. 서정욱 변호사님, 일단은 뭐 신년 기자회견이냐 간담회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신년 대담 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좀 대통령이 어떤 좀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세요? 처음에는 이제 그 김치찌개 해동 있잖아요. 네. 기자들과 이거는 이제 그 기획을 했었는데, 근데 김치찌개 해동하면서 이제 그 몇십 명의 기자와 깊이 있게 이제 그 상황 설명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KBS 기자와 단독으로 네, 앵커와. 단독으로 이제 대담을 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,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체 기자들과 김치찌개든 뭐든 다양한 이제 그 소통 방식이 또 추가로 이제 있을 걸로 보입니다. 네. 박지영 부원장도 어떻게 보십니까? 이런 다양한 이유들 어떤 결정 때문에 이런 결정했다고 보세요?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.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이라든가 돌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저는 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할 만한 자신감이 없었다, 그렇게 보입니다. 근데 좀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이 참모들이 어떤 예상 질문 같은 거 보통 주지 않습니까? 윤 대통령이 거기에 참고하지 않겠다, 어떤 질문이든 다 받겠다, 그냥 내 생각 그대로 솔직히 말하겠다,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.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? 두 가지죠. 첫째는 이제 그 대통령이 제일 잘 알아요. 이 사건의 그 진상은요. 네.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잘 알죠. 고가의 선물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악마의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취재 보니까 목사가 이제 최재형 목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짜집기, 이걸 이제 그 악마의 편집이랍니다. 그리고 이제 아주 악질적인 정치 공작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내용을 김건희 여사한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참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. 따라서 이제 그 참모들의 예상 질문 답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.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. 이게 이제 그 저는 첫째 이유고요. 네. 그다음에 KBS 앵커하고도요,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. 뭘 짜고 쳐요? 그거는 이제 언론에 대한 모독입니다. 예. 그냥 KBS 앵커도 이제 궁금한 걸 다 묻고 거기에 솔직하게 윤 대통령이 다 답을 하고, 그다음에 국민한테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재발 방지, 그다음에 소명할 건 소명하고, 이런 이제 그 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박지원 부원장님, 일단은 김 여사 관련 문제, 고가의 선물 관련 문제에서 현안 등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이 정말 가감 없이 이루어졌다,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그 외에 어떤 대답들이 좀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? 질의응답을 가감 없이 할 거면 그냥 생방송을 하면 되죠. 짜고 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방송을 하면 되죠.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하실 거면 생방송을 하면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,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. 아마 그 사전에 이제 각본을 짜고 질문을 하면 유감이다.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공작이었다,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퉁치고 갈 거다,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. 네. 임주혜 변호사님, 일단은 이번 주가 설인데 설 연휴 직전인 7일 이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, 또 매년 설이 되면 사실 대통령 내외가 함께 뭐 대국민 새해 인사하고 뭐 이렇게 촬영을 공개해 왔는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설 앞두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에서도 설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 매번 마련이 되었었는데요. 이번 영상이나 인사 형식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. 이전에 세 차례 설과 추석 명절 인사에는 모두 대통령 내외가 함께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었었는데요. 이번에는 이제 한복 차림의 그런 전통적인 인사 방식이 좀 타이피해보자는 이제 윤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따라서요.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보좌진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담길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보좌진과 노래를요? 네, 그 노래는요, 어떤 노래냐면 변진섭의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, 그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. 이런 가사가 담겨 있는데 이 노래 가사야말로 본인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다, 이런 말을
같이 전했다고 하고요. 좀 다른 방식으로 전해질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특색 있는 점은 이전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인사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 거죠. 네. 소정욱 변호사님, 일단 명절 인사에서 영부인이 아닌 보좌진이 출연하는 건 뭐 저는 본 기억이 사실 없는데 이거 그리고 변진섭 씨 노래 가사를 뭐 읊었다고 하는데 이 종합해서 보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? 아마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두 가지가 있죠. 아까 이제 고가의 선물 논란, 네. 그다음에 쌍특검법, 특검법 있잖아요. 아마 이제 그 문제가 깨끗하게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가급적 이제 노출을 좀 자제하자 이런 데 의도로 봐야 되고요. 근데 아마 이제 곧 또 독일이나 국빈 방문이 있을 거예요. 그때 되면 이제 공개석상에 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뭐 노래 불렀다는 건 어떻게 좀 분위기를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? 지금 이제 노래는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요리하고 노래입니다. 아하. 요리 잘하고 그다음에 노래는 뭐 가수 뺨치잖아요. 그리고 이게 가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와닿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김 여사 대신에 보좌진과 이런 데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랑, 통합 이런 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대통령 안 하고 가수를 하셨어요 지금. 그런가요? 예. 그리고 최근에 민생 토론회를 대통령 참석하는데 몇 차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리고 올해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고 하는데 7일 방송에서 어떤 내용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